네, 반갑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윤영근이라고 합니다. 제 제목을 한국적 데니즌십이라고 거창하게 붙였는데 사실 이제 이 외국인 문제가 논쟁적인 굉장히 주제입니다. 이게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금 외국인 관련한 인구 대책으로 외국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앞서 이제 저한테 토론문을 보내주신 두 분 선생님들도 분명히 그 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처음에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미국으로 연구년 가 계시는 정동재 박사님과 제가 다른 과제를 하다가, 이제 저는 지방자치 쪽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민의 권리와 이제 주민의 거주자와 시민으로서 이 두 가지의 약간 상충적인 이런 지위가 있거든요, 주민의.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와중에 정동재 박사님은 이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공공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이런 현상들을 목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해서 자료를 찾다가 이제 데니즌십이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니즌십은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법학과 정치학 문헌에서 일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소개된 경우는 있는데, 사실 행정학 쪽에서는 그전에는 그렇게 이제 이걸 지방자치 쪽하고 연결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해서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주민의 어떤 좀 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증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굳이 이전에 외국인 노동자들 이걸 떠나서라도 일반적인 외국인들과 이렇게 교류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거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을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죠. 우리나라의 생산 연령 인구는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산 연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그러니까 외국인의 문제는 이제 어떤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을 좀 떠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합의가 필요하고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어떤 환경이 지금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외국인의 정책을 보면 상당히 외국인은 이렇게 좀 도구적인 수단으로 써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부족하다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출산 장려,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외국인을 데려다 쓰고, 농어촌 남성의 결혼 문제가 불거지면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그죠? 대학에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외국 유학생을 늘리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지금 좀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이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하는 실질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인 그리고 주민 이런 형태의 접근이 상당 부분 좀 간과되어 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국민이 곧 주민이었거든요.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 극히 이제 고용 허가제가 도입되어서 외국인 노동력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특별한 지위를 가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예를 들면 제외 공관에 있는 공관 직원들, 뭐죠? 이제 특별한 지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노동시장이 확대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체류하는 사람들 중에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국민이 아닌 주민들이 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광범위하게 행정 사각지대를 이제 발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처음 이제 이 외국인 주민 관련한 조사를 처음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많은 센터에서 활동하시던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분들이 그 당시 제일 걱정했던 문제가 중도 입국 자녀들과 미등록 체류 아동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이 중간에 학교를 이탈하고 이제 그 뒤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행정의 사각지대 속에 사실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인력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있고, 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또 되었을지는 사실은 이제 조사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외국인 주민이라고 외국인을 주민으로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이제
외국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 당시 몇 년 전에 공공서비스 수급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수급 자격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만 접근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쭉 있고 주민등록자만 접근 가능한 서비스가 있고 등록 외국인만 접근 가능한 서비스 있습니다. 뭐 일부 뭐 자치단체에서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등록 외국인은 접근 가능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만 접근 가능한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뭐 출산, 의료비 지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국인하고 동일하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가 일부 있었는데 시간제 보육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이거는 또 동일하게 접근 가능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미등록이나 비합법 체류자,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극히 일부로 이제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건 막 긴급 의료, 뭐 긴급 구조 뭐 이런 형태로만 사실은 이제 하는 정도로만 이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데니즌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연구가 2021년도에 이제 썼는데 사실 이제 데니즌십 도대체 이제 뭔가 저희도 사실 개념이 조금 그 당시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게 데니즌십이라는 말이 저희가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연역을 쭉 찾아보니까 이게 데니즌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사회과학적인 용어, 법적인 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게 1600년대부터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를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영국이 제국주의 확장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미 영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특히 인도계, 파키스탄계, 지금 인도 총리도 영국 총리도 인도계일 정도로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1700년대쯤 되면 데니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이미 확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권리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사회적 권리나 경제적 권리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을 하는 형태로 이제 사회적인 제도가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데니즌십은 이제 외국인과 내국인의 중간 지점에 존재하는 집단으로 할 수 있고, 대개 정치적 권리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정치적 권리는 인정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 권리나 경제적 권리는 인정을 해주는 이런 중간자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국민의 이제 자격을 갖는 시민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게 준시민권, 미국의 영주권 개념이죠. 이런 게 있고, 특별 대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럽 연합 안에서의 회원국들끼리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거고, 이게 또 데니즌십이라는 게 있죠. 이제 회원국의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입니다.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이게 그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데니즌십 중간 그 자적인 것이 데니즌십 하나만 있다 이렇게 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적어도 뭐 특별 대우나 준시민권 여기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개념적으로 보면 데니즌십 정도의 지금 개념을 한국에서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데니즌십 변화는 60년대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가족 단위로 점점 생활하게 되면서 사회적 권리나 경제적 권리를 넘어서 점차적으로 이제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 권리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정치적 권리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권이 이제 법적 지위나 국가와 관련된 권리 의무, 뭐 심리적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의 인식 또는 정체성, 도덕적 책임 뭐 이런 가지 걸 다 갖춰야 시민으로 되는데, 이제 이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 때문에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시민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닌, 사실 그래서 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시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개념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좀 이 사람들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국가의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태도에 따라서 대단히 좀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관측이 되었습니다. 한국적 데니즌십 모색이라고 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는 한국적 데니즌십은 국민과 외국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좀 입장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주자의 권리를 좀 폭넓게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데니즌십을 생각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한국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주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쓰지는 않는데, 이제 국민과 다른 주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주민도 권리를 갖는 정치적 권리도 갖고 사회적 권리도 갖고, 하지만 이제 의무도 정치적 의무, 사회적 의무도 있는데, 주민이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측정되지 않는 부분이 심리적인 공동체나 소속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그냥 주관적인 부분이죠. 이런 부분까지 과연 이제 외국인들한테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이 부분까지 어떻게 수용이 될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이제 의문이긴 합니다. 권리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이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부분에서는 뭐 인정 여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발생하고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지역 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하위 개념들이 연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이게 주민의 문제는 저희가 간단히 생각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이제 외국인들이지만 사실은 이제 법령상 특별한 이제 규정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저희가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출입국 관리법에 있는 그 기준을 따라서 외국인의 이제 기본적인 지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종래 이제 모든 법령들이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조례에도 대부분이 국민과 외국, 뭐 국민과 주민 이걸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외국과 좀 다른 차이점이 주민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디까지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주민이 된다. 이거를 자치단체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잘 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인이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한번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역할이 제한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이제 뭐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모든 것은 법무부 소관입니다. 자치단체는 사실은 지금은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자치단체 기본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받은 이제 지방 출입국 관리 이제 관세장은 등록 외국인 기록표를 자치단체에다 보내고 자치단체는 그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그냥 등록 대장에 올리는 것이죠. 뭐 이 외국인이 실제로 뭐 어디에 거주하고 뭐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형태로 관리가 되어 있는 측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외국인 주민을 늘려서 자치단체의 어떤 인구의 문제 해결, 그다음에 지역 경제와 뭐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정말 자치단체에 나선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체제가 이제 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외국인을 이제 정책 운영하는가 사례를 간략하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던 것인데 뭐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상당 부분은 이제 일단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법상 내가 지금 담당하는 업무가 외국인들한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시지를 못하셨어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면 뭐 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제 이게 주민으로서의 어떤 일반 보편적인 서비스라기보다는 외국인의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한테 어떻게 되어 있냐를 먼저 따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외국인들이 뭐 지역의 어떤 그런 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어떤 해결적인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자치단체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상당 부분 자치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별도의 개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구로구라든지 이런 형태로 외국인들이 많은 자치단체들 이런 데들은 이미 별도의 뭐 조직을 갖추고 있고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떤 좀 제한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분들이 업무적인 한계도 있고 뭐 예산이라든지 뭐 법령의 어떤 뒷받침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점점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5개년 외국인 종합계획도 보면 첫 번째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착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자녀 돌봄 외국인 그 보육 서비스나 외국인을 확대한다는 것. 세 번째가 아동에 대한 이제 보편적인 복지를 다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그런 인도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좀 많이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주민성을 고려하면 체류 앞에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이 기본적으로 비자를 받게 되면 그 비자가 정해진 목적에 의해서 이제 하고 있고 사실은 체류를 하면서 체류 자격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국내 유학을 왔다가 체류를 해서 취업을 해서 취업 비자로 바뀌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전체의 거주 기간을 이렇게 주민으로서의 거주 기간으로 인정을 아직 할 수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정책 방안은 뭐 지금 구체적인보다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그냥 주민등록법 자체에 외국인도 그냥 주민등록의 이 절차 자체를 전체를 그냥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겨주자는 게 이제 저희가 했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주민등록법 자체에 이제 외국인 등록에 관련되는 규정을 마련해서 이제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제 지원 조례 자체도 사실은 그 자치단체 조례에도 외국인 주민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어디까지를 외국인 주민으로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건데 그냥 저희가 그때 아주 러프하게 생각한 거는 지역의 실제 거주 및 생계 활동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비국적자로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자 이렇게 그냥 저희는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기 체류 기간을 90일 이상으로 법무부가 보고 있기 때문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일단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거 외국인 주민 이제 범위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합법적인 장기 체류자만 이제 할 수 있지만 이게 일부 이제 뭐 중간적인 입장에서 뭐 단기 체류자, 장기 체류에다가 일부 단기 체류자까지 했는데 사실 이게 좀 개념을 저희가 이제 토론문 써주신 이제 두 분 선생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이 장기와 단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아가지고 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일부 단기 체류자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념을 제가 명확하게 지금 제시하지 않아서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몇 년 이상 오랫동안 장기 체류한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뭐 90일 이내에 단기 체류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까지는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건데 아주 확장적인 저 개념은 사실은 이제 논쟁적이기 때문에 저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제 독한 역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필요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권리 중심의 주민성을 확립하는 것들 이것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의 주민이 도대체 누가 주민이고 주민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런 부분 우리 지역의 주민은 어디까지를 주민으로 본다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는 이제는 규정을 할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것들이 일부는 지금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이것도 외국인을 다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확대해서 적용시키는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에 서울시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동 보육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한 부분 외국인 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이 지금 이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이제 전입과 정착, 뭐 전출에 관련된 전체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외국인 주민 등록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전부 이제 행정정보에 대한 외국인 주민성 접근성 제고나 이제 생애 주기 정책 단계만큼 행정 지원 체계 구축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의 어떤 역할로 이제 저희가 찾아서 이제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